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균대 위에서 딱 중심 잡는 법 배워보겠습니다. 따져봅시다. 오늘은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오랜만인 것 같죠? 그러게요. 최근에 우리 여론조사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세금 부담이 좀 커진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다 이런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예. 이게 맞습니까 실제로? 정경영사나 그에서 여론조사한 걸 보니까 한 75% 정도 국민들은 세금을 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맞는지를 따져보기 전에 저는 이 두 개를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 두 개냐면은 국가가 뭐 세율을 올려서 정책적으로 세금을 올린 부분이랑 아니면 내 소득이나 재산이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세금이 올라간 부분이 두 개를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한번 좀 분리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실제로 어떻게 됐느냐 하고 체감이 어떻느냐 이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체감과 통계를 분리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소득이 올라가서 세금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뭐 이건 좋은 거죠. 근데 내 소득은 그대로인데 뭐 국가가 뭐 세율을 올려서 세금이 올라갔다라고 말하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부담이 될 얼마나 수 있죠. 그렇죠. 네. 얼마나 세금을 올렸는지 좀 정확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국민들 여론조사를 보니까 한 5분의 1 정도는 소득세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국민도 있는데요. 소득세 어떨 것 같아요? 소득세는 늘 알아서 가져가시기 때문에 소득세는 올랐습니다. 근데 다만 연봉이 10억 원이 넘는 분들은 소득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내 연봉이 10억 원이 넘는다. 네. 그러면은 세금이 많이 올랐고요. 만약에 내 연봉이 10억 원이 안 되는 분이 있다면 세금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감이 안 됐군요. 그러면 다른 세금은 어때요? 일단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 사실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세금은 일단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 있고요. 그리고 단위가 크잖아요. 그렇죠. 네. 단위가 크죠. 공이 뭐 소득세보다 몇 개가 더 붙으니까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은 어떤지 그리고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 어떤지 나중에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어떤지 한번 따로 분리하려고 그래요. 일단 살 때 내는 거래세는 세금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내는 세금이죠. 그거는 재산세랑 종부세인데요. 네. 근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한 92%는 세금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6억 이하는 재산세 세율이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주택수 기준으로 보면은 한 92%는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올랐으니까 세금 올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공시지가는 올린 거 맞죠. 근데 공시지가를 올린 건 효과보다 세율을 내린 효과가 더 큽니다. 근데 그것이 92%는 네. 세율을 내린 효과가 더 크고 그리고 나머지 한 8% 시가 기준 한 9억 정도 넘는 분들은 세금이 인상이 됐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자산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연동해서 올라간 분들이 전체 국민의 대략 8%. 그것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올라가서 세금이 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산 가치가 올라가서 는 거 말고 내 자산 가치는 하나도 늘지 않았는데 세금이 올라간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을 보면은 92%는 자산 가치가 안 올라갔으면 세금은 내렸고 8%는 자산 가치가 그대로라도 세금이 늘린 거고요. 근데 자산 가치가 늘어나면은 그만큼 세금이 늘어난 것은 뭐 맞겠죠.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세금을 매기는 그런 기준에 반영이 되겠죠. 그렇죠. 공시지가는 올리고 세율은 내렸는데 그 세율을 내린 감세 효과가 더 큰 분이 92%가 됩니다. 그러면은 양도세나 건강보험 부담금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는 굉장히 세금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는 뭐 대단히 많이 세금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문제는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는 원래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비과세고 현재에도 비과세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다주택자가 아니다 그러면은 양도소득세는 그냥 비과세다라는 거고 근데 다만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긴 내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5억에 산 집을 한 10억에 팔았다. 그러면 한 5억 정도 네. 소득이 생겼지만 거기서 내는 세금은 한 10만 원 조금 남짓 그 정도 수준입니다. 건강보험 부담금 이게 올해 들어서 논란이 좀 많았던 건데 그렇죠.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이제 그냥 나는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소득이 없는 노인이요 했는데 예. 왜 안 받던 건강보험
부담금을 나보고 내라고 하는 것이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죠. 요게 올라간 거는 왜 그렇습니까? 건강보험 부담금도 올라간 게 두 가지 이유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가 올라가서 낸 것도 있고, 아니면 자산 가치가 그대로인데 그 건강보험 부담 요율이 더 늘어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실제로 좀 증세 효과가 좀 있다고 봐요. 한 최근 2년 동안에 만약에 자산 가치가 그대로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 그 월 소득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근로소득자 건강보험료가 한 월 10,000원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그 월 10,000원 정도면은 조금 오른 거는 아니죠. 그런데 건강보험 같은 것은 그만큼 내가 많이 낼수록, 그리고 건강보험이 커버하는 그 부분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보험은 더 많이 내고 더 많은 부분을 커버를 하자라는 것이 나름 좀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이게 건강보험이 그 공적인 부조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돈을 좀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이 내서 저소득층에게 의료 혜택을 준다, 이런 기능도 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년층의 의료비를 젊은 세대가 좀 같이 부담해 준다는 기능도 있는 건데, 다만 이제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딱 근로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책정을 하게 되는데, 이 지역가입자들은 자산과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그렇죠. 보잖아요. 해서 최근에 자영업자들이 요게 부담이 많이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자영업자들도 소득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이런 것들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좋은 지적입니다. 이게 그 종부세 내는 분들, 그 뭐 전체 인구에 얼마 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이분들도 나름대로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아니, 일단 나는 1가구 1주택에 그냥 이 집에 한 30년 살았는데 그냥 땅값이 오른 거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는데 내가 올린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라고 하는 건 난 소득도 없는 은퇴자인데, 이게 소득이 발생한데 내는 세금이 아니면 나는 좀 억울한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일단 뭐 소득세는 소득에서 세금을 내는 거고, 뭐 재산 관련 과세는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은 조세 원리적으로는 당연하긴 합니다. 근데 조세 원리는 그렇다 쳐도 당장 현금 유동성이 없으니까 세금 내는 게 부담일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그 종부세가 얼마나 올랐나 보면 한 20억 정도 1세대 1주택 주택 같은 경우 있는 분들은 한 10만 원 정도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10만 원 정도 더 올랐고, 물론 다주택자 종부세는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현금 유동성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뭐 고령자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 깎아주고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 오랫동안 사신 분들도 한 40% 정도 깎아주는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이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오래 살기도 하고 고령자면은 40% 깎고 또 거기에 40%를 더 깎아주는 제도가 있긴 있고요. 근데 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현금 유동성 문제를 좀 네. 해결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종부세 할부로도 낼 수는 있는데 요 세율 가지고 최근에 말들이 많습니다. 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상황 저희가 꼼꼼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